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10월 27일 유로파리그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올림피아코스 웨스트햄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바츠카 토폴라 원정에서 예상치 못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센터백으로 출전한 토이의 퇴장으로 숫자적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 동점골을 후반 45분에 허용하여 아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6경기 중 2경기만 소화한 유로파 일정으로 토너먼트 진출에 도전 중입니다. 요베티치와 엘카비와 같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팀의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올림피아코스는 매번 올라오는 유럽 대항전이지만 최근 유로파에서 5경기 1승도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돌아와서 현재 문제점은 수비에서의 실점이 가장 두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리그에서는 공수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걸 고려했을 때 유로파에선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특히 상대 선수들과의 경합 상황에서 밀리는 양상에서 수비가 극도로 불안해지는 모습인데 웨드스트햄은 기본적으로 피지컬과 경합 부분에서의 강점이 뚜렷한 팀이라는 점은 알고 경기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걸 파악하지 못한다면 절대적으로 승리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빌라 원정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보인의 골이 있었지만 빌라의 공격에 대해 어려움을 겪은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 조별 예선에서는 전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스카마카가 떠났지만 아약스에서 영입한 쿠두스가 공백을 확실히 메우고 파케타, 보인, 벨라마와 같은 중요한 선수들이 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로테이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편이지만 공격수는 거의 그대로 유지해야지만 백업 자원과의 격차가 있기에 그대로 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침투나 기동력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미 리그에서도 뉴캐슬이나 첼시 등 1차적인 압박 라인이 높고 경기를 지배하려는 상대를 만나면 지더라도 좋은 경기 내용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최근 컵대회 리그 포함 5경기 3승 1무 1패로 팀 기세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전 결장이 아닌 로테이션 멤버로만 나와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웨스트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은 2006년도 단 한 번의 경기가 있었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홈은 고지대에서 원정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올림피아코스의 경기력은 좋지 않고 웨스트햄은 나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적으로 원정팀인 웨스트햄이 약간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웨스트햄은 공격적인 스타일로 팀 컬러를 바꾼 후 수비면에서 불안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림피아코스와의 원정 경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나 토이의 공백으로 중앙 수비 부담을 가지고 있는 홈팀이기에 승점을 나눠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2경기 브라이튼 아약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1무 1패 4위에 기록돼 있으며 현재 최근 5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락세가 완연한 아약스를 상대로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듯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아약스가 행하는 전술은 압박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은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서 전진하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오히려 A매치를 쉰 미토마나 지난 경기에서 후반에 맨시티를 몰아친 경기력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듯 보여지지만 다만 브라이턴은 이번 유로파 대회가 첫 출전인 만큼 유럽 대항전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고 경험 부족이 나타나는 브라이턴입니다. 아약스는 최근 길어지는 부진함 속에 스테인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최하위로 떨어진 위트레흐트를 상대로도 패한 것에서 보드진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로 수석 코치 마디로가 감독 대행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만 멘탈적으로 무너진 현 상황에서 1985년의 어린 감독이 노련하게 선수들의 멘탈을 케어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애초에 아약스의 주장이 1997년생 베르바인일 정도로 젊은 팀이라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감독마저도 노련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술적으로 현재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아약스는 브라이턴에 몰아치는 압박과 닭공 축구를 현재 어수선한 분위기로 잘 막아낼지는 의문이고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은 이번 맞대결이 첫 맞대결 매치입니다. 일단 아약스는 감독 교체 이슈와 이번 경기 원정이라는 것이 큰 변수일 것입니다. 게다가 압박을 이겨내고 전진하는 것을 선호하는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아약스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전방 압박을 오히려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득점력과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브라이튼이 길었던 부진함을 이번 경기에서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우세한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스파르타 프라하 레인저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파르타 프라하와 레인저스의 경기 승률은 스파르타 프라하가 레인저스에 비해 19% 승률이 더 높습니다. 많이 차이나는 승률은 아니며 충분히 뒤엎을 수 있는 승률이라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 프라하의 시조 전적은 2경기 1승 0무 1패 4득점 4실점 3승 3점이며 레인저스의 전적은 2경기 1승 0무 1패 2득점 2실점 3승점으로 승패는 동일합니다. 우선 스파르타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운영하는 것을 즐기는 유형의 팀입니다. 베티스전에서는 첫 골을 넣고 안정성을 최대한 챙기는 모습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점유를 놓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1차적인 압박 라인이 높을 수밖에 없고 레인저스의 장점인 역습 제어가 약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화력전으로 유도한다는 생각은 하고 나와야 할 전망입니다. 레인저스는 리그에서는 탑독이라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면모를 자주 보여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UEL에서는 상당히 역습 지향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전력이고 실제로 챔스 플레이오프에서 PSV를 상대로는 철저하게 역습으로 상대를 저격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몰리는 상황에 대한 수비는 그다지 인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유로파리그 프라하, 레인저스 상대 맞대결은 21년 11월 26일 레인저스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하였고 그해 10월 01일 프라하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상대 맞대결 전적은 비등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맞대결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고 최근 전적에 집중하자면 프라하는 홈에서의 영향력을 잘 펼치며 다 득점을 내는 팀 반면 레인저스는 스코틀랜드 리그 2위의 명성을 갖고 있으며 이번 유로파리그들로만 초반 경기를 살펴보면 영득이 있던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이점을 가지고 있는 프라하가 조금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승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4경기 리버풀 툴루즈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은 린츠와 위니옹 상대로 모두 2골차 승리를 거두고 조 1위를 질주 중입니다. EPL에서도 부진했던 지난 시즌을 지나 순항 중이기에 멀티 트로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주전 윙백인 앤디 로버트슨이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결장이 유력함에도 휴식기 이후 재개 경기에서 더비 라이벌을 잡았고 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전 멀티골을 터뜨린 살라를 비롯해 디아즈와 조타 등 공격진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전망입니다. 다만 유로파에서는 철저하게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로테이션을 돌린 멤버들만으로도 조별리그 통과는 무난해 보이는 리버풀입니다. 그나마 백업 멤버들의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서 좀 담담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여지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술적인 변화나 주전들을 총출동시키면서 어떻게든 경기를 가져오는 모습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로파리그에서는 리버풀이 압도적 전력을 가진 팀인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툴루즈는 리그왕의 최상위권 팀은 아니지만 FA컵 우승으로 유로파 티켓을 따냈고 기대 이상으로 선전 중입니다. 지난 시즌 같은 폭발적인 화력은 아니지만 니콜라이센과 디아라 수어조로 이어지는 수비 라인이 안정적이다. 달링가와 슈미트 등 해결할 선수도 있기에 복병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리버풀과 전력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올 시즌의 패턴은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을 가져가는 팀인데 이런 전술을 바탕으로 리버풀에게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대를 답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한계는 분명할 것입니다. 다만 소유권을 상대에게 철저하게 줄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후반에는 지속적인 체력 소모를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리버풀이 좀 경기가 안 풀린다 싶으면 체급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기에 툴루즈 입장에서는 철저한 수비를 바탕으로 지역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격차가 너무 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툴루즈가 이변을 일으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문으로 보이며 이번 경기를 통하여 리버풀 1군 선수들이 출전함으로써 과연 휴식적인 면모를 통해 무승부를 갈 수도 있을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2군 선수들이 나온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툴루즈 선수들과의 기량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아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0월 27일 유로파리그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